우리가 앞 동영상에서는 그 박스 토폴로지에 대해서는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는 그러한 예를 하나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덕트 토폴로지와 이제 박스 토폴로지가 분명히 어떠한 이제 차이점이 있고요. 그럼 그러한 차이점을 보여주는 그 이유는 그러한 박스 토폴로지와 프로덕트 토폴로지에 대한 그 비교하는 내용을 좀 이번에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가장 이제 기본적인 차이점이 기저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박스 토폴로지에서의 기저와 프로덕트 토폴로지에서의 기저의 원소들의 모양이 대충 어떻게 되는가 좀 알아보고 그거로부터 이제 이 두 토폴로지가 어떻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프로덕트 토폴로지보다는 이제 박스 토폴로지가 더 파이널합니다. 즉 오픈셋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오픈셋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이제 단점이 있거든요. 자, 그러한 게 이제 컴팩트와 관련해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컴팩트와 관련된 이제 내용 중에 요 프로덕트 토폴로지를 사용할 때는 그 티콜로프 시어렘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는데요. 대신에 이제 박스 토폴로지에 대해서는 그러한 시어렘의 결과가 성립하지 않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동영상에서는 그 두 개의 토폴로지, 즉 프로덕트 토폴로지와 박스 토폴로지의 기저의 원소가 떻게 차이가 나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의로부터 박스 토폴로지에서의 기저는 자, 모양이 어떻다라고 했냐면요. 일단 이제 프로덕트 셋의 토폴로지 일단 이제 그 박스 토폴로지하고 저 프로토 토폴로지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요 타우 밑에다가 B라고 쓰면 얘는 자, 박스 토폴로지인 걸로 일단은 좀 잠깐 동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덕트인데 이 셋에 정의되어 있는 토폴로지가 이렇게 자, 프로덕트 토폴로지 일 때는 좀 쓰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이 인덱스는 일단은 아비추어리 인덱스 셋을 일단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박스 토폴로지에서는 우리가 정의에 의해서 이 박스 토폴로지에 대한 기저의 원소의 모양이 뭐였냐면요. 그래서 여기 타우 아니 베타 서 B는 자 얘가 베이시스 솔 타워 B라고 하게 되면, 자, 박스 토폴로지에 대한 기저라고 하게 되면, 자, 여기에 속하는 이 베이시스의 원소 B라고 할 때, 이 B는 저기 기저의 원소예요. 자, 얘는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하면, 자, 여기 쓴 B하고 요거랑 좀 겹치기 때문에 그거 일단 좀 구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박스에서 쓴 거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어, 그 스몰 b로 이렇게 좀 잠깐 다시 좀 바꿀게요. 그리고 이쪽은 예, 로열 케이스 B하고 P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박스 토폴로지의 기저의 원소의 모양은 프로덕트 use of i인데 이때 use of i가 뭐냐면 각각의 x of i 즉 요거 그 팩터 스페이스입니다. i에 대응하는 팩터 스페이스의 토폴로지의 원소. 그래서 얘는 뭐냐면 토폴로지 on 자 이거 즉 요 x of i라고 하는 이 팩터 스페이스에서의 오픈셋이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이렇게 프로덕트한 형태. 자, 얘가 이제 기저의 원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눈으로 보기 좀 쉽게 설명하면 U1 프로덕트, U2 프로덕트 해가지고
프로덕트 유스 앤 프로덕트 쭉쭉쭉. 자, 이렇게 B를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요 형태는 좀 특별하게 카운터블 프로덕트의 형태일 때, 자, 요 기저의 원소의 모양을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이때 각각의 U1은 X of 1의 오픈셋, 그 다음에 요 use of 2는 X of 2라고 하는 위상 공간의 오픈셋. 그쵸? 예, 그리고 또 얘는 X of n이라는 위상 공간의 오픈셋. 자, 이렇게. 그래서 기저의 모양, 기저의 원소가 자, 이러한 형태였는데요. 대신에 프로덕트 토폴로지에서는 기저의 원소의 모양이 뭐였냐면 서베이시스 엘러먼트들을 유한번 교집합 형태였어요. 서베이시스에 그 속하는 원소들을 유한번 교집합. 그래서 그 기저의 모양이 자, 얘가 만약에 자, 이 프로토 토폴로지에 대한 기저를 베타 서브 P라고 하면 자, 얘가 베이시스 폴 타워 서브 P라고 하게 되면 이 베타 서브 P에 속하는 기저의 원소는 얘는 유한번 교집합이고요. 그때 서브베이시스에 속하는 원소들은 뭐였냐 하면 어, 인버스 그 다음에 유서브 얘하고 얘하고 같아야 되는데 일단 요 아이들을 서로 다른 걸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좀 전형적인 우리가 이 좀 비교하려고 하는 기저의 모양이 이제 직접 비교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각각의 요 인덱스들이 서로 다 다른 걸로 그래서 일단 J로 하고 이거를 K로 하고 이 K가 1부터 N까지 자, 이런 식으로 그쵸? 예, 그래서 이제 U 한번 교집합 하는데 그때 U 서브 I 서브 K는 자 얘는 자, 여기에 속하는 이 토폴로지에 속하는 오프셋 즉 U X of I 서브 K 자 얘의 오픈셋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 정사형에 대한 역사 이 서베이시스 엘러먼트이고요. 예, 걔네들을 모두 다 그러니까 유한번 교집합한 형태가 이 베이시스의 원소다라고 앞에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거를 프로덕트의 형태로 나타내면 자 프로덕트 만약에 얘를 v 서브 i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때 요 v 서브 i가 어떻게 되냐면 요 i가 만약에 지금 여기 얘네들에 있는 경우에는 그쵸 요 i가 자 얘네 i1부터 ik 즉 지금 그 이 인덱스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유 한번 교집합한 거 예, 거기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요 v 서브 i가 일때는 자 v 서브 i가 바로 u 서브 i 서브 k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예.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i가 걔네들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여기 얘네들이 아닐 때는 자, 일 때는 그때 예, v 서브 i는 뭐였냐 하면 바로 전체 자, i에 대응하는 그 팩터 스페이스 xi 그냥 전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이 프로덕트 토폴로지에서의 베이시스의 원소를 이렇게 프로덕트 이런 식으로 나열한다 그러면 이제 요 모양대로 이때 유한계의 인덱스에 대해서는 u 서브 i의 모양이지만 자 얘네들 자 이렇게 예. 유한계만 이렇게 오픈셋에 해당하는 거고요. 나머지 모든 인덱스에 대해서는 모두 다 전체 집합, 즉 U1, 뭐 U2 해서 유한계까지는 이 각각의 팩터 스페이스에서 오픈셋이지만은요. 그 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전체 n 플러스 1 프로덕트 n 플러스 이런 식으로 자, 이러한 모양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알아봤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좀 써보면은
얘가 그 기호가 우리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는 기호는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프로덕트에 있는 프로덕트 스페이스에 대한 기저의 원소를 만약에 B라고 하게 되면 그 B라고 하는 거는 프로덕트 할 때 U 한 번의 그 인덱스에 대해서는 각 팩터 스페이스에서의 오픈셋이에요. 예, 오픈셋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대해서는 그 나머지 인덱스에 대해서는 다 꼭 전체 집합이어야 된다. 자,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아까 그 프로덕트 vsub 뭐 i 이렇게 나타냈는데 그래서 얘를 만약에 카운터블리 인피니트한 경우에는 얘를 이제 b1 프로덕트 b2 프로덕트 bn 프로덕트 쭉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요 인덱스 셋이 이렇게 이제 자연수의 개수만큼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에는 이 인덱스 중에서 유한계에 해당하는 거는 각각의 그 팩터 스페이스에서의 오픈셋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유한계 인덱스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인덱스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이거 자체가 뭐야 되냐면 그 팩터 스페이스 자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중에 이 인덱스 중에 유한계에 대해서만 그래서 그거 이렇게 놓는다 하더라도 이게 편치는 않기 때문에 그냥 단편적으로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U1 프로덕트 U2 일단 두 개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에 대해서 얘는 X1에서의 오픈셋, 얘는 X2에서의 오픈셋 이렇게 하지만 예,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X3 프로덕트, X4 이렇게 프로덕트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내어지는 게 바로 프로덕트 토폴로지에 있는 그 기저의 원소의 이제 모양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중에 여기 3, 4 해가지고 쭉 있는 것 중에서도 또 유한계 몇 개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유서 4 이렇게 해가지고 X4의 오픈셋에 속하는 걸로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얘네들 중에 유한계의 인덱스들만에 대해서만 이 각각의 팩터 스페이스의 진 부분 집합에 해당하는 오픈셋이 들어갈 수가 있고 나머지는 나머지 모든 인덱스에 대해서는 다 전체 집합이 들어가야 된다. 바로 그게 이제 프로덕트 토폴로지의 기저의 원소 해당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둘을 비교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스 토폴로지에서는 각각의 얘네들의 여기에 진 부분 집합으로서의 오픈셋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전체 집합 자체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X1 프로덕트, X2 프로덕트 해가지고 요 전체 요 각각의 그 팩터 스페이스에서의 전체 집합이죠. 그쵸? 얘네들. 그러니까 요 자체가 들어가서도 얘가 기저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이거 자체도. 물론 얘가 어, 부분 집합으로 각각의 팩터 스페이스에서 다 진 부분 집합인 것들만으로 해서 프로덕트 시킨다 하더라도 얘도 기저의 원소에 해당하고 베타 서브 이제 B. 자, 얘도 베타 서브 B에 들어가고. 그쵸? 근데 프로덕트 토폴로지에서는 얘는 베이시스의 원소가 될 수가 있지만 얘는 서브 베이시스의 프로덕트 스페이스에서의 베이시스의 원소로는 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베이시스를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이 프로덕트 토폴로지에 대한 베이시스 그다음에 박스 토폴로지에 대한 베이시스 자 이렇게 두 개 놓고 이 두 개의 베이시스의 원소들을 비교해 보면 여기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은 다 여기에 포함돼요. 즉 이렇게 됩니다. 즉 박스 토폴로지에 대한 기저의 원소가 더 많아요. 부분 집합 관계가 성립하면서 따라서 이거로부터 자 얘를 기저로 해서
자, 얘네들의 원소들의 합집합으로 정의된 프로덕트 토폴로지와 자, 얘를 기저로 해서 즉 여기에 속하는 원소들을 합집합해서 만든 오픈 세트로 이루어진 박스 토폴로지를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박스 토폴로지가 프로덕트 토폴로지보다는 더 파이너하다. 즉 오픈셋이 더 이제 풍부하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박스 토폴로지가 프로덕트 토폴로지보다 더 파이너하다. 일반적인 인덱스 셋에 의해서 정의되는 프로덕트 셋에서는 일반적으로 박스 토폴로지가 프로덕트 토폴로지보다는 더 파이너해요. 자, 그런데 만약에 프로덕트를 하는데 U 한 번만 프로덕트한 경우에는 자, 그래서 요 인덱스 셋이 파이나이트 셋일 때를 보면은요. 자, 그래서 이 프로덕트 스페이스가 프로덕트 셋이 있는데, 자, 얘가 이렇게 U 한 번만 프로덕트 한 경우만 보면, 자, 이러한 형태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정의되는 박스 토폴로지하고 프로덕트 토폴로지를 우리가 둘 다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그때는 박스 토폴로지와 프로덕트 토폴로지가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 T2 스페이스에서도 어떤 theorem 증명할 때 그 얘기를 잠깐 쓰긴 썼었는데요. 일반적으로 프로덕트를 하는데 U 한 번 프로덕트 한 경우에는 프로덕트 토폴로지와 박스 토폴로지가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이시스의 원소의 모양을 생각할 때 어떤 게 더 편했냐 하면 박스 토폴로지가 더 편했어요. 왜냐하면 그 베이시스의 원소의 모양이 각각의 여기에 속하는 오픈 셋들의 프로덕트에 의해서 이 각각의 베이시스의 엘러먼트들 나타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 얘네들을 프로덕트 한 개, 자 얘를 B라고 하면 자얘 이 B는 요 B는 어 박스 토폴로지에 대한 기저의 원소인 거를 생각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어 프로덕트 토폴로지 이면서 동시에 박스 토폴로지 이퀄이니까 프로토 토폴로지와 박스 토폴로지가 같은데 그때 박스 토폴로지에 속하는 박스 토폴로지에 대응하는 기저의 원소의 모양을 우리가 나타내는 게 좀 더 수월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 이거를 가지고서 앞에서 이제 설명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이거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 토폴로지와 프로덕트 토폴로지가 두 개 같다. 언제? 예, 프로덕트 하는 그 인덱스의 개수가 U 한 번일 때. 자, 그러면 박스 토폴로지와 프로덕트 토폴로지가 같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그 기저의 원소의 모양이 같다라고 하는 걸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좀 전에 프로덕트 토폴로지에 대한 기저와 박스 토폴로지에 대한 기저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포함되는 거 앞에서 봤는데요. 만약에 이 프로덕트가 파이나이트인 경우에는 둘이 이퀄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뭐만 설명하냐 하면 반대로 이렇게 되는 것만 설명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쵸? 왜냐하면, 이거 설명하면 되는데, 이때 여기에 속하는 원소가 이쪽에 속한다. 이제 그게 설명이 되면 될 겁니다. 즉, 요 B가, 얘가 박스 토폴로지의 기저의 원소인데요. 얘가 결국에는 프로덕트 토폴로지의 기저의 원소도 된다. 라고 하는 게 설명이 되면 이제 결국에 이 둘이 같아지는 거잖아요. 이 베이시스가. 근데 이거는 그냥 바로 되죠. 왜냐하면 U 한 번 프로덕트 한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각각의 팩터 스페이스에서 오픈셋을 잡아가지고 그것들을 프로덕트 했을 때 결국에는 얘는 뭐와 같은 거냐 하면 얘가 저 인터섹션 파이 서브 i의 인버스 u 서브 i 이퀄 1부터 n까지 자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이유는 자 이퀄 자 이거 다시 보면 얘는
파이1 인버스 U1이고, 자, 교집합 파이2 인버스 U2 교집합 파이 n 인버스 un인데요. 자, 얘는 다시 쓰면, 자, 이게 뭐냐면, u1 프로덕트, 나머지 이제 x2 프로덕트에서 xn이에요. 근데 얘는 뭐냐 하면, x1 프로덕트, u2 프로덕트, 나머지 전체 집합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얘는 이거 equal, x1 프로덕트, x2 프로덕트, 점점점, 맨 마지막에 u sub n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자, 얘네들, 요 유한계의 교집합은, 자, 이것들의 교집합인데, 자, 이거는 이제 요, 각각에 대응하는 인덱스에 해당한 집합들의 교집합을 다 해보면, 자, u1 교집합, x1 교집합해서 나머지 다 x1이에요. 그럼 교집합을 하면, 결국에는 u1이 되는 거죠. 자, 이 u1은 x1의 부분 집합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U1이고, 프로덕트. 그러면 두 번째 인덱스 X2 교집합, U2 교집합 쭉 나머지 다 똑같이 X2 교집합. 그러면 여기가 U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또 프로덕트 해서 이제 쭉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쭉 결국엔 맨 마지막에 n번째 있는 요 집합, 교집합을 해 보면은요, xn 교집합, xn 교집합 해서 쭉 해서 나머지 다 xn인데 맨 마지막에 요 n번째만 un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집합을 하면 un이 돼서 결국 얘가 요 b의 형태,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U 한 번 프로덕트 해가지고 만들어진 프로덕트 셋에서의 박스 토폴로지와 그 다음에 프로덕트 토폴로지는 기저의 원소가 동일해요. 기저의 원소가 같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제너레이트 되는 박스 토폴로지와 프로덕트 토폴로지는 결국에는 같다. 그래서 U 한 번 교집합일 때는 박스 토폴로지와 프로덕트 토폴로지가 같은 토폴로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